사주의 4개의 간지, 8글자를 탁 보면 처음에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만들어 보죠. 일단은 기계적 번역이라도 우선 해서 사주의 각 월주의 해석, 일주의 해석을 하고 나면 대략 사주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겠구나. 그래서 초벌적인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과 응용, 활용을 하게 되는데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해석과 활용에서는 각자 사람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쁘게도 해석하고 슬프게도 해석할 거고 세상의 풍파를 너무 모질게 겪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사주를 다 부정적으로 해석할 거고 사랑 잘 받고 이쁘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주를 이쁘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나라는 셀로판지를 투영시켜서 타인의 인생을 보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나의 투영 색깔이 너무 진하지 않게 가급적이면 좀 투명하게, 물론 100% 투명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개성이 너무 없어지니까. 하지만 내 개성이 다른 사물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게, 유리창을 너무 진하게 썬팅하면 바깥이 안 보이고 유리창을 어느 정도 좀 맑고 투명하게 닦아놓으면, 그래서 마음이 맑은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마음에 때가 많이 껴있으면은 내가 때 낀 대로 세상을 본다. 그래서 사주를 해석할 때 사주의 원리를 배우면 사주가 다 가르쳐 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주는 기본적 해석의 도구로서 우리한테 자료들을 주고 우리는 그 정보들을 모아서 이거를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은 사실 좋다 나쁘다의 판별 분별하는 방식으로 사주를 보는 방법과 저처럼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1번 스토리, 2번 스토리, 3번 스토리, 이운을 만났을 때 1번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고 2번 스토리의 가능성도 있고 3번 스토리의 가능성도 있어. 이거를 모두 봐서 그러면 나쁜 해석이 아닌 좋은 해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게 좋다 나쁘다로 분별을 하게 되면 제극이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제극이는 어쩔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어쩔 때는 탐재개인처럼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뭐 사주를 보면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될지 긍정적으로 작용될지 안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애매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동일 사주라고 해도 제극인을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제극인이라는 거는 재성으로 인성을 조종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 합리적 판단력으로 흔들리는 인성을 잡아주는 형태예요. 한강에서 자살하려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살게끔 해주는 것도 제극인이고 200만 원 전재산 가진 사람을 보이스피싱으로 속이고 가머니술로 꼬셔가지고 그 돈을 사기쳐서 200만 원 가진 사람 자살하게 만드는 것도 제극인이에요. 홈쇼핑에서 카메라 들고 와서 이 카메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너희들 내 말 들으면 안 사고 못 베길 거다 하면서 카메라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우와 카메라 사자 해서 사람들의 과소비를 유발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게 하는 것도 제극인이고,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 각성이나 사람들의 깨우침을 줘서 현타가 오게 하는 것도 제극인이에요. 사람들 현타 아시죠? 다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거.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왜 자식을 패고 있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도 제극인이죠. 즉 제가 그래서 사주만 보고 이 사람은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제가 지난주 실전사주 시간에 고양이 아빠 길고양이의 성자 캣데디의 사주를 설명드렸는데 그 사주랑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남편과 자식을 죽인 고유정이에요. 동일한 사주가 살인마고 동일한 사주가 거리의 성자예요. 그 사주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사주만 보고 에이 네 사주 배렸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래서 사주를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로 판별을 하려고 그러면 10년, 20년, 30년, 40년을 공부해도 이 공부는 끝이 없구나 라는 소리를 하다가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또 공부해야지 이러고 죽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기본은 갖추고 있겠죠. 딱 태어났더니. 그리고 뭔가 원래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원통함이 있으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각성해요. 보통은 음악 예술인들이 태어나자마자 신동나고 5살짜리가 창을 하고 국악을 하면 아유, 너 큰 무대에 설려다 깨꼬닥하고 죽었구나.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하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보면 돼? 아무튼 그래. 계속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로 사주를 판별하려고 그러면 판별이 안 돼. 그건 정말 강아지가 꼬리 잡으려고 뱅글뱅글 돌고 있는 더맨더머 강아지 같은 거야. 딱 느낌이. 그러니까 사주를 좋다, 그르다라고 판별하지 마.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생각해. 다 생각해. 이 사주를 긍정적으로 쓰면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 사주를 부정적으로 쓰면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 이렇게 설명하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나한테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알아. 그러면 딱 보면 이 사람 3번 스토리로 활용하고 있군. 5번 스토리로 활용하고 있구나. 2번 스토리로 사용하고 있네. 이 사주를 좋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2번 스토리로 쓰고 있냐. 3번 스토리로 쓰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3번 스토리로 사용법을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신축 일주가 지지의 해자축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의 습이 가득하여 필요한 애정이 촉구되지 않으니까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여. 그럴 수도 있는가 하면 천간에 있는 식신을 써서 길고양이들에게 사랑과 배품을 나눠주니까 거리의 성자라는 칭호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박수를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신나가지고 계속 베풀고 나누는 거리의 성자예요. 근데 그게 동일사주야. 옛날에 그 얘기 있죠. 왕이 화가한테 야, 세상에서 최고의 악인과 최고의 성인, 천사와 악마를 그려가지고 오너라 그랬더니 화가가 전 세계를 얼른 예쁜 꼬마를 만나가지고 아유 너는 천사 완성했는데 악마를 못 만났어. 그러다가 한 10몇 년 헤매고 난 다음에 아우 바로 네가 악마구나 하고는 딱 악마를 그렸는데 알고 봤더니 동일인이야. 이 얘기처럼 사주도 그 사주에 이렇게 쓰는 면과 저렇게 쓰는 면에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내 안에 2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는데 뭐 검은 늑대가 악이라면 뭐 하얀 늑대가 선이다라고 한다면 그 둘은 늘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꼬마애가 추장 어르신한테 그럼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추장 어르신이 네가 밥 주는 놈이 이긴다. 네가 밥 주는 놈이. 그러니까 무슨 세상이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이 나쁜 새끼들 뒤통수만 치고 나가 당하고만 사나봐라. 이러면 이제 검은 늑대를 밥을 주겠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얀 늑대한테 먹이를 주는 거다. 하얀 늑대가 커지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겠죠.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명리를 옳다 그르다라고 보게 되면 30년이 아니라 3000년을 공부해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데 도대체 동일 사주자 중에 천사와 악마가 동시에 출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데 동일 사주에서 천사와 악마가 그러면 이 사주가 이런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조건에 노출되면은 이렇게 흑화해버리는 거고 같은 사주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조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저렇게 변해버리는 거야. 저렇게 변해버리는 거. 그러면 뭐 가정, 부모, 뭐 친구, 그 다음에 어떤 나의 마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사주는 같으나 영혼이 다르다. 사주는 같으나 영혼이 다르다. 같은 훈련소에서 군대 신병 훈련소에서 똑같은 교관한테 똑같은 훈련소에서 똑같은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실제 전투 현장에 가서 누구는 백발백중, 누구는 오리무중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 그럼 동일한 사주라는 것은 동일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사주라는 뜻이냐. 그러니까 같은 훈련소 나온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 안에서도 전부 다르다는 거야. 백발백중 용사가 있는가 하면 총소리만 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훈련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될 수는 있으나 그래도 그 차이는 그죠.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서 사주를 맞이하는 모습이 다르다. 사주에서 정관 정인격들 이거 여러분 이거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주 풀이를 봤는데 이렇게 써 있어. 이 사주는 정관 정인격이기 때문에 귀부인 집에서 애지중지하면서 좋은 부모 만나 예쁘게 살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사주는 정관격이나 정인격이기 때문에 부유한 집에서 부모를 잘 만나서 혜택받고 살았고 이 사주는 겁제 양인격이라서 뭐 태어나자마자 그지 같은 집에서 엄마한테 구박 학대받으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았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한나라는 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어느 시간에는 다 부자들한테만 태어나고 어느 시간에는 다 귀족들한테만 태어나고 어느 시간에는 빈민가에서만 태어나고 어느 시간에는 교도소에서만 애들이 태어나? 아니야. 시는 공평하게 왕세자가 태어나는 시간에 다양한 계층에서 골고루 태어나. 왕세자가 태어나는 시간에 그날 세자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날 백정한테도 자식이 태어났고 그 시간에 양반에서도 태어났고 태어나자 보니까 바로 어머니가 죽었고 뭐 전쟁터에서도 태어났어. 그러니까 정관 정인격은 부잣집에서 태어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정관 정인격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가정 환경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때 재능력을 발휘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겁재 양인격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주가 좀 험한 환경에 적응하기 좋게 만들어놨잖아. 그럼 이렇게 봐. 백정집에서 태어나려면은 겁재 양인 걸록격으로 태어나는 게 우세하고, 근데 정인격에 정인 띄웠는데 백정집에서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쳐봐. 이러면 이제 팔짝 꼬인 거야, 이제. 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모도 글을 몰라, 마을 사람 다 글을 몰라, 글 배워봤자 써먹을 데도 없어, 아버지는 나보고 망나니 칼을 들고 사람 목이나 베래. 아, 마음이 아프다. 정인격, 인성 머리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맨날 그 백정 돼가지고 사람 모가지를 잘라봐. 정인격이 얼마나 충격이 세겠어. 정신 나가지.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런 환경에서 유리하고 이런 환경에서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가령 정주영 회장님이 회장이 된 이유가 뭘까? 회장 사주를 타고 나서? 아니야. 이렇게 보면 정주영 회장님이 만약에 부잣집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부자 안 돼요. 그분이 적당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 기본적으로 영혼의 목적이 부자 되는 목적인데 태어났더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내 꿈을 이룰 수 없는 집이야. 빨리 나가서 독자적으로 성공하여 배고픔이 뭔지를 알아.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여 부자가 되었다. 그분이 만약에 적당한 동네 부자한테서 태어나면 적당한 동네 부자로서 부모의 쌀집을 물려받고 부모의 오토바이 가게를 물려받고 부모의 방앗간을 물려받아서 방앗간 2세를 할 것이다. 그리고 틈나는 시간에만 그 먼 곳에 가서 재성 끼고 놀 것이다. 흥청망청 놀 것이다. 영혼의 의도가 부자가 되는 건데 태어났더니 부잣집에서 태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그 영혼은 할 일이 없어요. 그 영혼의 여정이 나 이번에 열심히 노력하여 부자가 될래요라고 짰는데 부잣집에서 태어나 버리면 할 일이 없는 거야. 이미 부모가 다 잃어버린 거야. 보통 그러면 한량이 되죠. 그냥 돈 쓰고 다니지. 보통 그럴 때는 돈 쓰고 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근데 영혼의 의도가 부자가 되는 건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인간 승리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인간 승리 드라마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사주를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지 말고 사주의 기본적인 해석을 한 다음 일단 간지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주의 정보를 다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훈련을 하십시오. 스토리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데 대체로 마음속에 금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스토리가 안 나오고 마음속에 금기가 별로 없는 사람일수록 스토리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남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회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금기가 많은 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절대 안 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 다 해제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 다 그럴 수도 있어. 다 그럴 수도 있어. 남만 그러고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양다리 문어다리 나도 그럴 수 있어. 여러분도 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으니까. 원래 20대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광분을 해. 근데 50대들은 살다 보면 뭐 50대가 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죠, 이제. 그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 옛날에는 어느 집 아이가 어느 집 유리를 깨고 막 차에 테러를 하고 막 뭐 칼 들고 막 부모를 위협하고 아니 그런 호로 자식이 있어서 어느 날 내 자식 중에 한 명이 그런 일을 했어. 그러고 나면 이제 세상 자식 그래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이제 이해의 폭이 넓어지죠, 이제. 자, 간지의 방향성 지난 시간에 제가 요 표를 상세하게 설명드렸죠. 요 기억나시죠? 기사왕. 기토가 사유축 운동을 시작하려는 간지. 기토가 사화로 사유축 금운동을 시작하는 역할. 제가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표에 제가 3단계로 분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로 간지 해석을 하십시오. 이제 여기에 10성도 붙이고 12운성도 붙이고 뭐 신살을 추가하실 분들은 뭐 신살 정도 추가해도 되는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 신살 추가하시는 거는 제가 그닥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살은 너무 일찍 그 도입을 해버리면은 이 불필요한 선입견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자꾸 불필요한 선입견이 붙으면 이게 양념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이게 주리로서 역할을 해버리면 꼭 어떤 느낌이냐면 김치에 설탕 넣어서 달달하는 해석이 나와버리게 돼요. 김치에도 설탕 들어가거든요. 근데 김치는 기본적으로 매콤한 맛이에요. 김치는 기본적으로 매콤한데 그 매콤함의 정도를 살짝 감칠맛 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설탕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김치에 설탕 들어갔다고 김치는 단 음식이다 이렇게 추정해버리면 이제 오보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신살 한두 개로 이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다. 뭐 이 사람은 환양년이다. 이 사람은 바람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제 헛발질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사주 해석 다 한 다음에 참고만 하십시오. 그런 성향이 들어있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지. 신살 계열은. 지난 시간에 이거 쭉 설명드렸는데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십시오. 자, 이거는 아주 유용하게 지금부터 모든 사주 해석을 할 때 다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학이고 이거 어느 책에도 안 나와 있고 어느 강의에 가도 보통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 상당한 장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쓴 내용에 대해서 이 첫 번째 페이지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게 지금 간지의 운동성, 간지의 방향성이라고 제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월주는 동쪽으로 가자고 하고 일주는 서쪽으로 가자고 하면은 월주와 일주가 서로 겹치는 구간에서는 동쪽 가야 될지 서쪽 가야 될지 헷갈리는 구간이 생길 수 있고 결론에 따라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월지하고 일지하고 서로 합으로 연결돼 있으면은 하나 잡았더니 다음 단계로 그대로 연결되네 할 수도 있는 상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A라는 회사의 헬스클럽을 끊었더니 그 A라는 회사가 B라는 용품점과 잘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 클럽 회원들은 B라는 용품을 살 때 30% 할인을 받네. 그러면 아유 덕분에 거기 가입해서 옷도 스포츠 용품도 싸게 샀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주에서 합으로 연결돼 있으면은요 꼭 부루마블 게임에 부루마블 게임 하다 보면 뭐 5칸 전진했는데 어느 칸으로 딱 갔더니 그 칸에서 6칸 앞으로 전진하시오. 뭐 아싸 하면서 6칸 확 가는 거. 장기말 장기 말고 윷놀이판에 보면은 어떤 특정한 칸으로 가면은 지름길로만 확 가버릴 수 있죠. 그게 합으로 돼 있는 거는 마치 인성과 재성이 연결돼 있으면 인성 다 봤더니 재성으로 확 연결이 되더라. 식신하고 재성이 연결돼 있으면 합으로 연결돼 있으면 요 기술 가졌더니 재성으로 자연스럽게 바로 연결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식신생재가 합으로 연결돼 있으면 기술 가지니까 바로 돈이 딸려 들어와. 어느 학원에 갔더니 이곳에서 도배를 배우면 직장까지 다 연결해 줌.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 기술 배우면 여기서 용접 배우면 바로 취업까지 바로 시켜줌. 뭐 이런 거 같은 게 합이죠. 근데 식상생재가 형으로 걸려 있으면은 학원에서는 도배를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실제 돈 버는 현장 가니까 도배 그렇게 하면 돈 못 받아. 그러면 좀 방식을 바꿔야 돼. 수정을 해야 돼. 뭐 이런 형태 같은 경우가 형이고 인성하고 식신하고 격각치는 사주들은 전공은 수학했는데 하는 일은 유치원 보모. 뭐 이런 식으로 공부는 이거, 자격은 이것 땄는데 기술은 실제로는 저거.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 지지는 각각의 글자가 삼합으로 사계절의 운동성을 가진다. 천간은 음양오행, 오행론에 따라 움직이는데 지지는 계절론에 따라서 4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토의 방향은 없어요. 그래서 토는 중도야. 토는 중립. 토는 중도 같은 거니까. 이 토는 4계절에 하나씩 배당돼 가지고 봄의 토, 여름의 토, 가을의 토, 겨울의 토, 뭐 이런 분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지는 각각의 글자가 삼합으로, 그러니까 지지는 각각의 글자가 특정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삼합 운동성. 생지냐, 왕지냐, 화기지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이 표는 갑을일주, 병정일주, 무기일주, 경신일주, 임계일주가 지지에서 해묘미 운동을 만났을 때, 지지에서 인호술 운동을 만났을 때, 사유축 운동을 만났을 때, 신자진 운동을 만났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합운동이라는 것은 세 개의 에너지가 왕지를 중심으로 같이 연대하는 건데 가령 해, 묘, 미, 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해수와 미토가 나무로 변해버리는 것인가요? 나무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는 나무의 의지에 따라서 힘을 보태는 거예요. 가령 나라에 군대가 있고 정부가 있는데 정부가 2개야. 뭐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이 지금 막 치고받고 대립하고 있어. 뭐 미얀마처럼.
그랬는데 이 군대가 여기랑 합의되느냐 저기랑 합의되느냐에 따라서 군대는 군대인데 A팀으로 변했어요. B팀과 하나의 팀을 이루었어요. 삼합이라는 거는 세 개의 계절이 하나의 계절을 돕는 거다. 마치 한미일 방위 조약이 미국을 중심으로 뭉쳤다 같은 거죠. 뭐 아세안 정상회의가 태국을 중심으로 뭉쳤다. 그러면 주로 태국이 주도하는 아세안 정상회의, 뭐 한미일 공조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방위 공동체, 뭐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동유럽의 국가들이 소련을 중심으로 모인 방위 조약기구, 이런 형태이지 동유럽 국가가 소련으로 변했어요. 이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에요. 물론 그런 현상이 종종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거죠. 이게 이제 합파 성향 같은 건데, 아무개 가문이 그 집 어른이 정승이 됐더니 그 집의 노비와 그 집의 주모들까지 다 자기가 정승처럼 자기가 정승인 줄 알고 행동하더라. 뭐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어도 노비가 정승된 건 아니에요. 노비가 정승과 한패 먹어가지고 나 정승인 줄 알더라.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지. 예. 자, 해묘미 목국은 갑을일주가 지지의 해묘미 목국을 만든다는 것은 지지에 해수나 묘목이나 미토라는 글자가 있을 때, 핵심적인 자리는 월지나 일지 정도가 되겠죠. 좀 서브적인 자리는 연지나 시지 정도가 될 거고, 중심 자리는 월지하고 일지, 약간 중심에서 벗어난 자리가 연지하고 시지 정도가 되는 거니까, 해묘미 목국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근데 특히나 글자가 2개 이상이 연대할 때, 그렇게 되면은 내 사주의 목국의 비중이 확 대폭 증가하죠. 지지에 4개의 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글자가 목국, 뭐 수국, 금국을 만들고 있다면은 그러한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 둘이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는 중간에 단절 현상이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시기에 음악, 무용, 예술을 배웠어. 청소년기에 음악, 무용을 배웠는데 성인이 돼서 월주에서는 직장 조직 들어가고 배우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음악, 예술 안 했어. 그러다가 이혼하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중년의 나이에 먹고 살아야 될 일 생기니까 내가 청소년 시기에 했던 음악, 미술, 괴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레슨을 시작했어. 이런 경우가 중간에 단절 났다가 연지하고 일지에서 서로 합하는 구조,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가령 샘플 사주에서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런 사주. 이분은 우리 명주께서 이제 기꺼이 사주를 강의에 쓰게끔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올린 사주인데, 이 사주는 사주의 지지의 운동성을 한번 보세요. 지지의 운동성이 진토하고 자수가 자진수국을 만들고 있네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수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신자진수국을 만드는데, 일단 2개만 모여도 어느 정도, 이걸 삼합에서 2글자가 모이면 반합이라 그래요. 반합. 자, 삼합은 보통은 시스템적인 합입니다. 끼리끼리 뭉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성분들이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 사과 농장주 연합, 이런 거는 보통 방합인 거고, 대구 지역 사과 과수원 주인과 서울시 농산부 행정기획과랑, 그 다음에 MBC 방송국이 합쳐가지고 MBC 방송국이 방송 띄우고,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대구 지역에 있는 사과를 가지고 와서 대구 사과 판촉 행사를 했다. 이러면 완전히 다른 3개의 업자가, 하나는 방송업자, 하나는 정부 지자체, 하나는 과일 생산업자, 셋이 모여가지고 함께 작품 만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삼합, 그래서 삼합은 되게 폭넓은 연대를 갖는다 같은 거예요. 방합군하고, 군대로 치면 방합으로 뭉친 군대하고 삼합으로 뭉친 군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통 삼합으로 뭉친 군대는 연합군이고 방합으로 뭉친 군대는 토착 지역 이기주의 집단 연합 같은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 초안지에 보면은 유방하고 싸우는 그분이 누구시더라? 항우. 맞아요. 유방하고 항우가 싸우죠. 유방은 인덕을 발휘해서 여러 나라들, 한 7, 8개 나라에서 연방군을 만들어서 유방의 연합군을 만들고, 다음에 이 항우는 초나라의 최정예 군대를 싹싹 긁어모아서 초나라의 군대로만 군대를 만들었고, 유방은 7, 8개 나라에서 연합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40만 대 아마 5만이었나 40만 대 3만이었나가 그 팽성대전이라는 데서 붙었는데 이 항우의 방합 세력이 유방의 삼합 세력을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똘똘 뭉친 방합, 일종의 대구 지역 사과 생산자 연대 같은 거예요. 대구 지역 사과 뭐 노조 같은 거. 뭐 니들이 망하든 말든 우린 임금 올려줘. 이거 이런 거잖아. 뭐. 근데 노사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노동자, 정부, 그 다음에 사장들이 모인 게 노사정위원회. 이건 삼합이죠. 툭 하면 깨지죠. 노사정위원회 제7차 회의가 결렬되었습니다. 맨날 이러고 나오잖아. 민주노총, 광화문 집회 몇 명이 모였습니다. 이런 건 방합. 모두 이런 형태다. 자, 근데 사주는 기본적으로 삼합운동성으로 해석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방합으로 해석하는 사주들도 있어요. 사주가 방합으로 막 신유술, 임묘진 이런 식으로 모여있을 때는 그렇구나. 또 삼합과 방합이 섞여 있는 사주도 있어요. 삼합도 있고 방합도 있고 그러면 지역 연대도 했다가 혈연지연 학연으로도 뭉치는데 그것이 다른 노사정과 함께 연대해서 움직이기도 하는 경우들. 자, 이 사주는 자진수국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쓰는 에너지는 연주의 상관이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태어났더니 천부적인 자기 재능과 소질이 있었다 정도로 볼 수 있어. 천부적인 자기 재능과 소질이 있었는데 월주의 운동성은 인호소를 추구해. 임자라는 연주의 간지는 신자진의 중심에 서겠다라는 거죠. 신자진은 식신상관의 운동이니까 재주와 재능의 중심에 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주인데 월주의 사회는 병호라는 인호술의 중심이야. 재주 부리지 말고 직장 조직이나 배우자 잘 모시고 살아 같은 형태로 지금 모여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청소년 시기에 예능을 춤과 노래 이런 무용 같은 거를 공부를 하고 요 시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일 그만 직장 다니고 결혼하면서 그거 그만두고 그랬다가 다시